어떠야? 밥상 룰루랄라다. 밥상 왜 이렇게 푸짐해? 오늘 무슨 날이요? 무슨 날은요. 식구들 다 같이 밥 먹는 게 오랜만이라서 실력 발휘 좀 했죠. 우와, 내가 좋아하는 갈비도 있고 너무 신난다. 신나. 많이 해놨으니까 실컷 먹으렴. 어떠 그런데 우리 딸은 먹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어? 이? 엄마 음식 맛이 별로요? 이? 요즘 사랑니 주변 잇몸이 이상하게 아파서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차, 그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너 먹지 마, 먹지 마. 어떠 우리 딸 잘 잤어? 밤에 아프지 않았고 어때 컨디션? 밤에 약 먹어서 그런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을 못 먹었다니까 배가 고파요. 어떠 그러면 뭐라도 먹어야지. 엄마한테 맛있는 거 챙겨달라고 해. 빨리 맛있는 거. 아니요, 이따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예요. 친구랑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더니 뭐 먹었어? 엄마 피자 먹었어. 그런데 한동안 잇몸만 아프더니 지금은 사랑니까지 너무너무 아파. 그렇게 심하게 아프면 일단 약 먹고 내일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보고 이참에 사랑니 아예 뽑아버리는 건 어때? 엄마는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해. 멀쩡한 일을 왜 빼라고 그러는 거야. 싫어 싫어. 어느 날부터 사랑니 주변 잇몸이 아프기 시작한 20대 중반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기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의 주제가 사랑니 발치입니다. 사랑니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일단 사랑니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니는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나이인 10대 후반에서 20대 네. 초반에 나온다 해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새로 어금니가 날 때 불편한데 마치 사랑니를 첫사랑을 앓듯이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로맨틱하네요. 아, 그건 저는 아직 사랑을 못 느껴본나 봅니다. 그런가 봐요. 사랑니가 안 났거든요. 네. 네, 실제로 낭만적인 이름과는 좀 이렇게 상반되는 네. 증상을 많이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안쪽에 나는 큰 어금니로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학술적인 용어로는 세 번째 큰 어금니 해서 제3대구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 네, 보통은 좌우 그리고 위아래 해서 총 4개가 나오는데 사랑니 개수는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네. 4개가 다 있기도 하고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랑니가 아직 안 났는데 만약에 사랑니가 난다면 꼭 뽑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안 뽑으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사랑니를 반드시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니가 정상적인 위치에 반듯하게 나와 있어서 관리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어금니처럼 배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사랑니를 어금니로 배열해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와. 네. 그런데 보통은 사랑니가 이제 치열의 맨 끝에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네. 어려운데요. 네. 사진에서 보여지는 부분, 노란색 화살표 부분, 어금니와 사랑니 사이에 틈이 있는데요. 네. 저쪽에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낀 음식물을 빼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충치나 잇몸병이 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혹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가 네. 앞쪽에 있는 내 어금니, 뿌리를 손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오. 네, 치아 뿌리가 흡수가 되고 네. 사랑니 주변으로 낭종, 물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좌우는 같은 사진인데요. 매복되어 있는 안쪽에 있는 사랑니가 바로 앞에 있는 어금니의 뿌리를 흡수시킨 와. 양상이 확인이 됐고 네. 사랑니 주변으로 노란색 점선으로 표현된 낭종, 네. 물혹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와. 오. 지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실제로 치아 뿌리 흡수, 물혹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환자분들이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신다라는 거고요. 검진 과정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만약에 낭종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면은 내 잇몸뼈는 계속해서 손실이 된다라는 얘기고 네.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신경까지 다다라서 실제로 감각이 무뎌지는 신경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 말만 들어도 아파요. 아파요. 네, 그러면 사랑니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네, 만약에 관리가 안 되는 사랑니라고 하면은 네. 바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네, 그래서 아까 사랑니가 바로 이제 뭐 주로 나오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때가 실제로 사랑니 환자분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요. 네. 네, 관리가 어려운 사랑니를 그냥 둔다고 해도 음.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치와 잇몸병 같은 합병증이 더 커지기 전에 네. 사랑니를 빼는 것이 좋고 같은 사랑니를 빼더라도 비교적 이른 성인 시기에 빼는 것이 치료 자체가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간혹 필요에 의해서 사랑니를 빼는 경우도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교정 치료 시작하기 전에 안쪽에 있는 매복된 사랑니를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교정 치료가 시작하기 전에 교정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측처럼 사랑니 발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랑니는 어떤 증상이 생기면 이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요. 붓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금니 뒤쪽 잇몸이 보통 붓고 아픈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서 출혈, 피가 나기도 하고요. 식사 중에 사랑니 쪽으로 음식물이 자주 끼는 걸 느낀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증상은 없다 하더라도 충치나 잇몸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사랑니 쪽이 아프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침을 삼킬 때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바로 치과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니가 아까는 뭐 많게는 4개라고 하셨나요? 그 4개가 그 한 번에 나면 그 한 번 뽑을 때 이거를 한 번에 다 제거하는 게 좋은 겁니까? 네, 한 번에 뽑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다 뺀다라고 하면은 환자분이 이제 생활하실 때, 식사하실 때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간혹 이제 해외 뭐 출국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유학과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실제로 4개를 다 빼기도 합니다. 와. 네, 사진에서 위쪽처럼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4개의 사랑니를 당일날 한 번에 뺀 환자분의 치료 증례입니다. 네. 이분은 사랑을 꽤나 좀 깊게 했나 봅니다. 그렇죠? 네. 반응 안 해주시네요. 다음 질문 가볼까요? 이어서 또 네. 사랑니를 발치할 때는 가장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이 통증, 고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니 발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랑니 발치를 앞둔 환자분들은 보통 뭐 걱정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덤덤하게 발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드문데요. 네. 마취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사랑니 발치도 많이 아프지 않게 보통은 잘 되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사랑니 발치의 첫 단계가 이제 마취인 건데요. 네. 그 마취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들 있으시죠. 네네. 그래서 마취 자체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보여드렸던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무통 마취. 네, 마취하는 과정 중에 불편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연고 제제의 마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혹 치과 공포증이 있다거나 한 번에 여러 개의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때는 불안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수면 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약물을 투여해서 가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거고 실제로 긴장감이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사랑니를 뽑고 난 후에 생기는 뭐 불편함 혹은 합병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매복된 사랑니 발치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네. 이제 뭐 작은 수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불편감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흔한 불편감은 통증과 붓기입니다. 네네. 네. 발치 후에 일시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요. 다행이네요. 당연히 이를 뺀 자리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치된 부위가 간혹 가다가 이제 감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발치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심한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에 맞는 처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사랑니 발치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래턱에는 보통 감각 이상,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위턱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코 옆에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개통되는 천공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 공간이 있어요? 희수 씨, 만져보세요. 전 아직 발치를 안 했는데. 네, 이게 우리 사람마다 있다고 하니까 이 공간에. 네. 코 옆에 그리고 어금니 위쪽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오. 너무 클로즈업을 해주셔서. 한번 봐주시, 못 보시겠군요. 네.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 뿌리하고 신경이 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발치 후에 사랑니 발치 후에 네. 신경이 건드려지면서 일시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사진에서 보여지는 부분처럼 네. 노란색 선으로 표현된 이렇게 터널 같다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저게 신경이고 사랑니 뿌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실제로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자극을 받고 그러면은 직접적인 손상이 아니더라도 감각이 무뎌진 듯한, 네, 마취가 덜 풀린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신경 손상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가 되고요. 네. 다행인 것은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악동이라고 하는 위턱에 있는 공간, 코 옆에 어금니 네. 위쪽에 있는 공간인데요. 네. 사랑니 뿌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니를 뺀 이후에 지혈 과정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안쪽 공간과 입 안이 서로 연결이 개통이 되는 상악동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천공. 네. 이제 이와 같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 전에 사랑니를 빼기 전에 3차원적으로 사랑니의 형태가 어떻게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이를 확인하고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안전하게 사랑니를 발치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전한 발치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최대한 사랑니가 난다면 그냥 사용하고 싶거든요. 잘 자라준다면 또 원장님께서 어금니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은 사랑니가 빼야 되는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공간이 충분해서 어금니처럼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양치질 열심히 잘 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주변으로 치료했던 어금니가 있는데 만약에 어금니에 염증이 생겨서 예후가 좋지 않고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금니를 빼고 사랑니를 교정적으로 배열해서 어금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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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네. 나왔네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중간에 있는 어금니에 염증이 심해서 네. 두 번째 사진처럼 어금니를 발치를 했고요. 아, 네. 없어요. 맨 뒤에 있는 어금니가 사랑니인 건데 네. 그 뒤에 있던 어금니 그리고 사랑니를 앞쪽에 배열을 해서 실제로 내 어금니처럼 배열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증례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케이스는 이제 위쪽 사랑니를 배열한 증례인데요. 네. 아래쪽에도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증례인데 앞쪽에 그러니까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가 앞쪽에 있는 어금니에 영향을 미쳤고 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앞쪽 어금니를 과감하게 발치를 했습니다. 앞쪽 어금니를. 네. 그리고 교정 장치를 부착을 해서 네. 사랑니를 열심히 끌어올렸고요. 와. 마지막 사진처럼 사랑니가 어금니처럼 배열이 잘 돼서 네, 네. 사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네요. 네, 뭐 그런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사랑니를 좀 먼저 빼는 게 좋다라고 좀 들으셨나 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궁금하신가 봅니다. 네, 만약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고 네. 사랑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불편감이 반복됐다라고 하면은 네. 임신 전에 사랑니를 빼시는 게 임신 좋습니다. 전에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랑니가 일부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거는 임신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네. 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르몬 변화가 크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랑니 주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 약이라던가 치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임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임신 중에 사랑니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요? 네, 뭐 약이라던가 뭐 발치라던가 이런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네. 사랑니 주변은 최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네. 만약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치과에 오셔가지고 기구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보존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니 전용 칫솔은 없습니까? 사랑니의 전용 칫솔보다는요 네. 머리가 작고 칫솔 모도 범위가 좀 작은 칫솔을 사용해서 안쪽까지 최대한 골고루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큰 머리, 큰 칫솔 모가 있는 칫솔로는 네. 어쨌든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는 게 관리가 어렵기 어렵군요. 때문에 네, 최대한 작은 칫솔로 사용해 주시면 그나마 관리에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사랑니 발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사랑니는 비정상적으로 맹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리가 어렵고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통증이 없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태를 중간중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니를 어금니처럼 배열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니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신 김기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